개봉 당일 조조 영화로 제일 먼저 보고 와서 업로드하는 한산 솔직 감상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한산은 꼭 극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늘의 탑건 바다의 한산이란 말에 정말 조금의 과장도 없습니다.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제 스타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억지 강요식 국뽕을 극혐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조선인인지라 거북선 나올 때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솔직히 전편 명량은 일본 사람들 보여주면 과연 몇 명이나 끝까지 다 볼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산은 일본 사람들도 처음엔 화나지만 보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다 볼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정도예요. 지난 명량 때는 국뽕 고르고서 사실 저도 보면서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산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어거지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다 허용 가능한 범위에 충분히 국뽕의 힘으로 극복 가능한 수준입니다. 전편에 있었던 혹평들을 피드백으로 적극 수용하고 완벽하게 오답 노트 준비해서 다음 과제까지 A+로 끝내고 진도까지 더 나간 느낌이에요. 첫 버전과 마치 바다 위에서 장기를 두는 듯한 수싸움의 묘미가 상당하며 주인공임에도 대사가 거의 없는 박해일을 고뇌하는 인간 이순신의 연기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역경 고난 없이 그저 거저로 슈퍼히어로 되는 마블의 세대교체와는 비교되는 범인을 뛰어넘는 한 명의 초인이 고뇌 끝에 구국을 해내는 진정한 슈퍼히어로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주인공이면 그 영화에서 대사가 제일 많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주인공 이순신의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영화 내내 이순신이 대화한 인물이 채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정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사는 적장인 와키자크를 연기한 변유한이나 조연 준사역의 김성규가 더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작 명량에서 배우 최민식이 이순신에 매우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최민식이 굳이 전쟁을 나서는 장수를 연기한다면 용장의 이미지이지 지장의 이미지는 아닌데 이번 박해일의 이순신은 정말 완벽한 지장의 이미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대사 중에도 나오는 한산은 큰 산, 막아내는 산이란 의미인데 박해일이 연기한 이순신은 정말 이 뜻대로 한산 그 자체였습니다. 외양만 보면 전혀 무력이 강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위기의 상황에 같은 편조차 의견이 갈려 편이 갈리고 또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 주변에서도 보다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해 이순신에게 어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닥달하지만 박해일의 이순신은 한산과 같이 고뇌하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장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전작에서 최민식의 이순신은 굳이 백병전까지 나서 적장의 목을 직접 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 박해일의 이순신은 직접 자신이 물리적 무력으로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다시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이순신이라는 캐릭터에 훨씬 더 부합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이 작품의 타이틀인 한산용의 출현은 그저 이 전투였던 한산대첩과 그 지명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산과 같은 지장 이순신을 나타내는 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웠고 또한 한국 영화를 정말 많이 본 한 사람의 관객의 입장으로서 정말 기특하다고까지 느껴졌던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간에 수없이 화포를 발사하고 또한 파도 소리가 커지며 전투의 양상이 본격적으로 과열되는 타이밍부터 한국어 대사에도 모두 한국어 자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 영화 중에 종종 대사 안 들리는 작품들이 꽤 있죠. 바로 얼마 전에 외계인 일부 보면서 한국어 대사가 너무 안 들려 정말 짜증났었는데 그때 정말 한국어 자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산에서 딱 한국어 자막이 나오니까 개비스콘 아저씨 빙의해서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원균 미화가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경우 원균의 패배에 어느 정도 당위성을 부여하려 하면서 알고 보면 누구보다 용맹한 장수였다는 식으로 미화하려 했죠. 이번 한산에서 배우 손현주가 연기한 원균은 진짜 과장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적절한 상황에서 딱 적정한 수준으로 치고 빠지는 내부의 트롤러로 등장했습니다. 이 영화의 최고의 명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 정말 차오르는 감동을 저는 이 손현주가 연기한 원균 캐릭터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해요. 고증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한산대첩에서 조선 수군축 피해는 전사자 3명에 부상자 10명 정도였습니다. 영화상에선 극중 재미를 위해 초반 상당히 치열한 전투였던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 전투에선 적선 47척을 침몰시키고 12척을 납포했으며 지휘관인 와키자카까지 부상 입혀 퇴폐시킨 한마디로 완전히 발라버린 압도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영화상의 초반 꽤 치열한 양상인 것으로 묘사되면서 아군 측의 사망자는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부상자는 10명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투 전술들도 극적인 장면 연출을 위해 어느 정도 각색된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국뽕 수준입니다. 전작 명량 때처럼 전술 부분에 대한 고증 우려 논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봄직할 것 같아요. 이 이순신 시리즈로 해외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구국의 성공 이순신의 실제 업적을 마르고 닳도록 배운 우리로서는 이렇게 불리한 싸움을 이순신이란 초인 한 명이 혼자서 승리로 이끌어낸 것을 뭐 당연하다 여기겠지만, 이순신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연성의 전쟁 영화가 있냐면서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쩌겠어, 이게 실제 역사고 현실이었던 걸. 한산 저는 정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 굳이 딱 하나만 말하자면, 그래서 거북선이 왜 튼튼하고 위력적인 무기인지 그게 잘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거북선은 이 영화뽕의 핵심이고 또한 이 영화에서 이순신 전술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 거북선이 왜 일본 배들과의 싸움에서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무기인지 좀 더 친절하게 설명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 영화 재밌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 한산은 믿고 안심하고 보셔도 좋은 작품입니다. 관객 동원 1000만, 크게 무리 없을 간만의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데 코로나 시국이라 전작이 명량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한산 용의 출연 솔직 감상 리뷰였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꼭 극장 가서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저 러닝타임 동안 국뽕에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